계십니까? 봄날이 한창입니다.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할 영화는 2001년에 만들어진 허진호 감독의 멜러 봄날은 간다입니다. 자, 동명의 한국 가요가 있었죠. 백설이 씨가 불렀는데요.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라 해서 여러 가수들이 리바이벌 해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봄날은 간다 이 영화, 전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서 멜로 영화는 이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 두 편밖에 없다. 제대로 된 멜로 영화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한국 영화의 8, 90%가 멜로였습니다. 멜로 아니면 액션이었죠. 근데 그 멜로들은요 촌스럽기 거지없습니다. 울고불고 때를 쓰고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정말로.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다 그 시대에는 그걸 재밌게 보러 갔죠. 근데 허진호는 한마디로 멜로 영화의 과잉된 감정과 대사, 오버 액션을 극히 절제하고 관조하는 행태로 바꾸면서 싹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멜로의 흐름을요. 그리고 또 거의 이전에 90년대의 멜로 영화는 이 서구풍을 받아가지고 아주 세련된 감각적인 멜로 영화로 흘러갔는데요. 뭐 거대한의 블루니 뭐 이런 영화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젊은 남자. 그런 멜로 영화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일부 소수 상류층이나 전문인들의 멜로를 다루면서 그 내용들이 감각적이긴 했지만 이전에 이 진부한 한국의 심파 멜로하고는 다르게요. 근데 그런 멜로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저런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허진호 감독은 이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전형적인 한국의 서민,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진관 주인, 노총각을 다뤘고요. 한석규가 했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에서는 그야말로 할머니와 그리고 또 홀로 된 아버지와 고모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한 총각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영화에서 상우 역은 유지태가, 은수 역은 이영애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비디오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DVD로 봤고 최근에 VOD로 봤습니다. 최근에 아주 고화질로 봤는데요. 볼 때마다 이 영화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우 역의 유지태가 좀 멍청한 놈 같았고 저렇게 이쁜 여자를 왜 안 잡나 싶었어요. 두 번째 봤을 때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다가왔습니다만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지만은 왜 이영애가 상우를 선택을 안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버스가 지나간 뒤에 찾아와서 또 사귀자고 그랬을까?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세 번째 봤을 때는 이제 현실 속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영애가 상우를 안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다. 상우의 집안 형편을 한번 봐라. 홀로 있는 할머니의 치매 걸린 그것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홀로 된 아버지의 고모의, 과연 뭐 고모는 이웃집 삽니다만은 식구나 똑같습니다. 맨날 와서 살죠. 그리고 이 상우의 직업이요 그야말로 녹음 기사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녹음 기사 참 뭐 성실하고 전문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방방송국에 뭐 이 아나운서 겸 PD 역할까지 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눈에 안 찼겠죠. 결국 이영애는 PD 역할하는 친구한테 바람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2개인데요. 하나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영애가 상우를 이제 그만 만나자 하니까 상우가 이영애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라면 먹고 갈래. 이영애가 상우를 자고 가라고 꼬드길 때 라면 먹고 갈래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영애는 거의 밀고 다니는
당기는, 요즘 같으면 밀당이라 그러죠. 썸을 타는 배교시 같은 여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정말 너무 이쁘게 보여서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영화는 강릉 방송국에서 잊혀져 가는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니까 거기에 녹음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이 녹음 회사에서 기사 하나를 강릉 방송국으로 보내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대나무 밭의 소리, 또 산골 마을의 창, 사라져가는 이 미녀 이야기, 그리고 또 강물이 흘러가는 강가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잎새에 이는 바람을 녹음하는 소리, 산사의 풍경 소리 등을 녹음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데 이영애가 라면 먹고 갈래 해가지고 꼬리를 칩니다. 이후부터 라면 먹고 갈래 이야기는 우리 자자 소리로 남녀간에 이제 고유명사가 되어 갑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라면 먹다가 자고 가라는 이영애 말에 이제 정분이 납니다. 뭐 정분이라는 나이 든 사람의 용어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같이 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 돼가지고 같이 녹음도 하고 연애도 하면서 전국의 경치 좋은 데는 다 다닙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강릉 방송국 앞에서도 찍었고요. 또 삼척 건덕, 강원도 정선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야말로 한국의 사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이 영화의 스토리를 떠나가지고 허진호 감독이 절제된 화면으로 또 롱샷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화면들이요, 정말 대나무 밭에 대나무 잎새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보리밭에 보리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 산사이에 한밤에 눈이 내릴 때 그 풍경이 울리는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멋진 소리들이 화면과 함께 어울려서요, 보는 즐거움과 듣는 즐거움을 같이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저는 한국 영화의 최고봉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영화에는요,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이 영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스코어라고 주로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조성우 음악 감독이 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이 메인 테마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나오는데요. 이 할머니는 영화 첫 장면에 수색역에서 기관사였던 남편을 기다립니다. 치매에 걸려서 남편이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살아서 인물도 잘생겨서 바람도 꼭 피웠는데요, 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면서 끊임없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남편을 기다립니다. 자, 끊임없이 이미 떠나간, 한때는 애도 먹였던 남편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상우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은수가 자기에게 하는 태도가 진실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나중에 상우가 이영애한테 우리 그만 만날래 소리 듣고 와서 비 내리는 창가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할머니가 자주 부르던 노래고,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가 노래방 기기를 가지고 할머니한테 불러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가요, 뛰어난 것은 대한민국에 이제는 사라져가는, 한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살았던 약간 높은 이 산동네에 골목길 안에 있는 서민집, 함석으로 대문을 달고 장독대가 있고 조그만 마당에 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록으로 싼 담벼락에 창이 있고 그 창 옆에 가로등이 하나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서민의 집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진호 감독의 이 두 영화에서 마루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옛날에 살던 집들, 마루를 옆에 놓고 방 한 두세 개 있는 조그마한 집, 그리고 마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슬레트로 지붕을 이은 그런 집들이 허진호 감독의 영화의 단골이고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그 마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마당의 조그만한 나무들을 통해서, 가로등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고도 보여줍니다. 자,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사랑이
진부하지만은 얼마나 위대해질 수도 있느냐. 결국 선남선녀, 우리가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의 주인공은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무슨 재벌 2, 3세고 실장님이고 그리고 스포츠카나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들어야 이 러브 스토리가 성립됩니다. 이 세상에요, 0.01%의 러브 스토리만 그럴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99.99%의 러브 스토리는 진부하고 서민적일 겁니다. 허진호 감독은 이 서민의 러브 스토리를요, 구질구질하지 않게 굉장히 관조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그 속에 이 낭만을, 감성을 집어넣습니다. 자, 유지태가 여시 이영애한테 그만 만나자 이야기 듣고 혼자서 소주잔을 기울일 때 아버지가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소주잔을 나누는 장면을 이 창밖에서, 조그마한, 옛날에 서민들 사는 집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 옆에서 카메라가 잡아냅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도요, 이런 영화에서 말이 나오면 진부해지죠.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치매 걸린 할머니가 하도 괴로워하는 유지태한테 떠난 버스하고 여자는 잡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지태는 그때 마음의 울림을 받았죠. 자, 이 영화에서 그러면 이영애가 왜 저렇게 했을까? 처음에는 둘이 좋았어요. 같이 녹음도 하고 차 타고 다니고 또 밤에 자고 아주 그냥 좋아서 죽습니다. 유지태도 좋아가지고요, 헤어졌다가 술 먹다가 전화하다가 택시 운전하는 친구 불러서 강릉 가자 해서 밤새 택시를 달려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갑니다. 그렇게 좋아 지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영애 옆에 새로운 PD, 책임 PD쯤 되는, 선글라스 끼고 좀 멋쟁이처럼 보이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차도 그랜저 타는, 당시 그랜저 XG가 최신형이었죠. 2001년에 그랜저 타는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옵니다. 그 유성수인데요, 선글라스 벗으니까 찢어진 눈이 유지태보다는 훨씬 못하죠. 근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 직업도 시원찮은 이 친구가 좋으냐, 안 그러면 능력이 있고 바람기도 있고 멋져 보이는 유성수가 좋으냐, 돈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짜증을 내게 되고, 그리고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다가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순진한 총각 유지태는 아까 말한 명대사를 던지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을 잘 몰라서 사랑이 변하는 줄 몰랐던 거죠.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정말 위대하겠죠. 왜? 사랑은 결국은 현실에 기반을 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에서 이영애는 한번 결혼을 했다가 요즘 말로 돌싱, 돌아온 이혼한 여자입니다. 나이도 좀 있고요. 알 거 다 합니다. 자기 딴에는 지역방송국에 아나운서 겸 PD 역할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에서는 약간 스타라 볼 수도 있겠죠. 인물도 좋고요. 돌싱이긴 하지만. 그런데 자, 할머니 딸리고 치매 할머니, 그 다음에 직업도 없어 보이는 아버지 있죠. 그리고 고모 있죠. 집은 아주 서민이죠. 직업은 녹음기사지요. 자, 이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왜 저 안 만났을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한마디로 현실적인데 세상 물정을 이제서 나이 50세 때에서 좀 알았으니까 저 영화를 이해한 겁니다. 이 영화에서 한번 처음으로 이영애가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 어디로 오느냐 하면 전화가 와서 상우가 좋다고 받으니까요, 은수가, 이영애가 손을 흔드는데 바로 상우 사무실 앞에서 흔드는데요. 상우의 녹음 사무실이라는 게 그야말로 우리 을지로나 이 태계로 뒤에 가면 허름하게 있는 인쇄소 같은 데입니다. 골목 안에. 그리고 런닝 입고 일하는 그런 데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아마 제가 볼 때 저 친구가 녹음기사인데 과연 어떤 수준인가를 알아보러 정탐하러 왔다라는 게 이번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확인하게 된 원인이고요. 그러고는 또 둘이 좋아서 강릉까지 갔다가 하루 자고 일어나서는 그만 만나자 그럽니다. 이영애가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서 상우는 못 견뎌서 이영애 방송국 앞에 기다리니까 어떤 남자하고 같이 갑니다. 이영애가 밤에 들어오는데 그 집 앞에서 차 속에서 잡니다.
이영아의 그 옛날에 그 현대 갤러퍼 지겹게 몰고 다닙니다. 서울서 강릉까지요. 그리고 다음날 이영애가 이제 차를 하나 샀습니다. 이 경차를 하나 사가지고 어디 피크닉 가는 복장으로 나와서 상우가 그 밤새도록 있었는데도 쌀쌀맞게 떠납니다. 상우는 지질하게 차를 타고 미행을 하는데요. 어디 리조트에 그 남자하고 둘이 만납니다. 그걸 보고 상우가 한 일이라고는 뭔 줄 압니까? 차 키를 가지고 이영애가 새로 뽑은 경차에 줄 끊는 겁니다. 그 지질한 남자의 극치를 보이는 거죠. 자, 결론은 경험 많은 여자는 세상의 물정에 눈을 떴기 때문에 돈 많고 지기가 좋고 멋부리는 이런 남자를 택하게 돼 있다. 진실한 사랑을 떠난 거죠. 자, 그래서 할머니가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부르면서 울고 술 먹고 회사도 안 나가는 상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떠난 버스와 여자는 다시 잡는 게 아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날 할머니는 연분홍빛이 장롱 속에 간직해뒀던 한복 적삼을 입고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때 나오는 노래가 백설이의 봄날은 간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 장례식 가는 연구차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밖에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했는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묵묵히 자기 일로 돌아갔는데 어느 날 이영애가 서울로 찾아옵니다. 조그만 화분을 하나 들고 왔어요. 둘이 호텔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둘이가 괜찮은 데서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가 아니죠. 뭐 차 한잔 마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영애가 할머니한테 줘라고 화분을 주니까 상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한 떠난 버스와 여자는 안 잡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거리로 나와서 걷습니다. 근데 이 길가의 보도변에 벚꽃이 한참 피었습니다. 자, 상우가 조금씩 걷다가 발걸음을 중단하고요. 잘 가라고 합니다. 이영애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기가 찾아오면 또 받아줄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바람둥이 같은 남자한테 갔더니만 그 남자가 자기를 갖다 엔조이 한다고 만났다고 느꼈겠죠. 뭐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안 나옵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는 진부한 설명은 절대 안 하고 생략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이영애가 손을 내밀죠. 두 사람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영애는 지가 갖고 왔던 조그마한 화분을 그대로 들고 돌아서서 두 사람이 이렇게 걷습니다. 그때 이 보여주던 화면이요. 굉장히 멋집니다. 그냥 평범한 길거리에 벚꽃 핀 보도인데 자, 상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한참 서 있고요. 이영애는 가다가 미련이 남아서 또 나를 부르겠지. 은수야 잠깐 하면서 쫓아와서 자기 안아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 기다리다가 계속 걸어가는데 안 오니까 돌아보는데 남자는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멋쩍게 그냥 손 한번 흔들고 다시 가던 길로 갑니다. 상우도 이제 반대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장면을 사실상 이 영화의 엔딩샷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면서요. 상우가 보리밭에 가서 보리가 익어가는 보리밭에서 녹음 기기를 놓고 이렇게 눈을 감고 보리밭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성우의 음악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영화의 주제곡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가 정말 또 멋있는 곡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옛날에는 봄날마다 이 노래를 몇십 번씩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오리지널이요. 이 마츠토야 유미라는 그 일본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곡입니다. 여기에 자우림의 김유나가 다시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한 걸로 이 영화에 수록이 되었는데요. 자,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 노래를 그 한국말로 번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노래를 자막이 올라갈 때 한 번만 들려줍니다. 영화 안에서는 조성우의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곡하고 그 다음에 봄날은 간다라는 백설이 노래, 또 이영애가 흥얼거리는 개천에서 이 물 흘러가는 소리를 녹음할 때 사랑의 기쁨이라는 이 프랑스 샹송 노래 부분을 또 흥얼이죠. 그런데
이 봄날은 간다라는 이 노래의 가사나 또 곡이 저는 이 한국 사람이 작곡했을까 했는데 보니까 정말 작곡자가 일본 분이더만요. 그래서 굉장히 이 멋지게 편곡을 하면서 여태까지 들었던 가요의 수준을 한국 수준 높였던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곡 중간에요, 이 색소폰 소리가 나오는데요. 참, 여러분 저기 봄날에 오늘 쉬는 김에 벚꽃나무 있는데 찾아가서요. 일부러 뭐 여의도 가고 어디 벚꽃 구경 가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벚꽃 구경입니까? 사랑 구경이죠. 정서에 방해가 되고 가다가 싸우게 됩니다. 차 밀리고 사람 밀려서요. 그럼 그런 데 가지 말고 아파트 앞에 정원에도 벚꽃나무 한두 그루는 있을 겁니다. 그 밑에서 귀에 이어폰 끼고 이 김유나의 봄날은 간다 한번 들어보면서 벚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 봄은 또 오고 다시 또 가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가사가 시작됩니다. 자, 봄날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 방송을 보는 순간에 봄이 벚꽃이 절정일 겁니다. 자, 벚꽃이 또 떨어지고 나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뭔가 벚꽃이 떨어지고 나면 벚꽃나무, 그런 벚꽃은 꽃잎이 떨어져야 거기서 잎이 비로소 무성해지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항상 이 아름다운 이 봄의 이 시절은 벌써 끝났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벚꽃 핀 다음에 목련도 피고 뭐 여러 개 다 피는데 어쨌든 벚꽃이 지고 나면 봄 같지가 않았어요. 자, 이 봄날은 항상 또 옵니다. 근데 인생에 제대로 된 봄날이 몇 번 있겠습니까? 나가서요, 이 노래 들으면서 봄날을 만끽하시고 사랑의 본질이 뭔지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화를 보고요, 옛날에 사랑에 대해서 해고하는 글들이 네이버 영화 그 평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그거 하나 책으로 엮어도 되겠다 하고 느낄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영화 봄날은 간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화면으로, 음악으로, 표정으로 보여줬는데요. 이영애는 이 영화 찍을 때 절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봄날이 가고 있는데 영화 봄날은 간다요. 꼭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감사합니다.